이게 바로 무신기라.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6년 전이죠. 이 촛불 전국 당시의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끝내고 최근 지역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다음 주죠. 역시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두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애정의 관계가 있는 당선인은 다음 주면 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정치는 허업이라고 얘기한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불독은 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민심을 바라봅니다. 민심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허업일 수 있는 정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민심 탐방 함께할 분들 소개드립니다.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 창원대학교 박민훈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 이제 봄이 됐습니다. 대학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거리두기 해제됐을 텐데요. 이제 활발한 활동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 그 단대별로 체육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제 행사는 가지지 못하는데 디스코 페스트를 해가지고 네. 소규모의 그 축제 행사를 가지기로 했고요. 무엇보다도 한 3년 동안에 MT를 못 가가지고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MT 준비를 굉장히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교수인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학생들은 기대감이 클 텐데 MT는 교수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렇죠.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의 처가 지금 밀당이 좀 심해요. 그 학생들은 2박 3일로 가고 싶다. 네. 1박 2일로 가라. 저는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고 가급적 학교를 기준해서 1시간 반경 내에 네. 그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 가고 싶은 선호 지역이 남해, 저기 거창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저기 따라가려면 네. 기본 2시간, 3시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년 만에 새로운 대학가의 밀당을 받고요. 국립대 차고는 좀 어떻습니까? 뭐 국립대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지금 2년 넘게 억눌려 있는 그 청춘의 그 폭발 에너지가 네. 거의 폭발할 직전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소양강 댐이 이제 넘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보고 네. 지금 뭐 가깝게 있는 창원대학교 앞에 있는 상가부터 네. 상남동, 용호동, 중앙동 일대에 막 쏟아지는 청년들의 그런 욕구가 네.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경기에는 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학생들 호주머니는 마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호주머니 굉장히 힘들어도 학생들만큼은 호주머니가 넘쳐 흐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마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부모님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뭐 네. 10만 원만 더 보내달라, 2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는 예, 뭐 2년 동안 억눌렸던 그 지갑 사정도 그렇죠. 다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좀 더 뭔가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 되고요. 자, 우리 이번 민심탐방 지역의 김해지 않습니까? 김해 조 교수 좀 어떤 곳일까요? 저는 김해하면 이제 노무현, 네. 오하마을 이 두 가지를 꼭 꼽고 싶습니다. 그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이 그 유리한 그런 이제 정치상을 맞이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 김해만큼은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양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 봉하마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민주당이 좀 많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선거에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자체 단체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갑을 두 곳으로 나눠지는데 이 지역 모두 민주당 소속의 그 의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뭐 김해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노무현, 봉하마을 이 두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그렇죠. 좀 나눠주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 교수는 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불경 메가시티의 지리적 중심지가 김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추고 있지만 좀 더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네. 예를 들면 의료산업, 이제 강소인구개발 특구도 지정되었으니까 그런 도시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컨텐츠 산업 그리고 창원에 있는 제조 산업을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산업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요. 뭐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김해 신항 여러 형태의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바로 김해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산업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김해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뜨거운 곳이고 챙겨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김해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방송 나오고 뭐 이렇게 특별한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아, 두 번째 방송이었어요. 예, 네. 편성 시간도 뭐 달라져서 그런지 네. 격려 이야기도 더 많이 받았고 네. 또 좀 더 잘해라는 질타의 이야기도 좀 받았습니다. 어제 아.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공대 교수니까 예. 공대 수학이나 물리 공부는 안 하고 예. 뭐 정치 이런 데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하면서 재미는 있었다. 예. 네, 정치하는 불독 11번째 민심 탐방지는 김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김해시청이잖아요. 김해시청. 네, 김해시청. 자, 뭐 김해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조 교수 어떤 게 있습니까? 보아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 보아마을은 말 그대로 조그만 동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에 명소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유명해지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직접 고향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저는 꼭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방 정치를 앞두고 중앙 태물 관료들이 정참해보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좀 정신, 양심 이런 것을 좀 잘 본받아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양하지 말고 진짜 지역사회에 진짜 참다운 헌신을 위해서 기양하고 영원히 쭉 기양한 다음에 쭉 죽을 때까지 쭉 좀 사라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전부 다 퇴물은 아니고 중앙 출신 관료 중에 일부 퇴물.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남에서 이제 출마하시는 분 중에 퇴물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 박 교수는 김해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김해하면 딱 과거의 김해, 네. 현재의 김해, 미래의 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박 교수님 체계적이야. 과거부터 한번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과거부터요? 과거의 김해는 역시 가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왼쪽에는 덕유산, 지리산, 오른쪽은 낙동강 그 사이에 빨리 말해볼까요? 금강가야,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 6개의 가야 중에서 금강가야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 네네. 김해입니다. 네. 그래서 김수로왕. 그렇죠. 네, 현재는요? 현재의 김해는? 현재는 당연히 이제 산업의 중심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과 그리고 네. 이제 창원 사이에 끼어 있지만 네. 50몇만의 인구를 잘 유지하면서 아침에는 서쪽으로 왁 가고 네. 저녁에는 동쪽에서 동쪽으로 싹 옮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출퇴근의 물질이 넘실대는 네, 그런 네. 것이 이제 현재의 김해다. 이렇게 보면 네. 됩니다. 저도 김해가 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서쪽으로 아침에 출근을 네. 하네요. 그리고 퇴근할 때 동쪽으로 다시 오고. 네. 박 교수님도 집이 김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네. 서쪽 동쪽인데요. 제가 미래 김해 이야기 안 했는데 네, 미래 김해는요? 미래 김해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랩이라든지 그리고 NHN 같은 어떤 IT 대기업들이 이제 김해에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미래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네.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김해 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네. 산업들이 되게 많죠. 자,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김해하면 생각나는 선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박빙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20대 총선 때가 제일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만기 인제대 교수님하고 아,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네. 맞붙은 선거인데 예상외로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졌고 맞아요. 저는 이제 정치학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폴리패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남부 다 뭐 교수들이신데 폴리패스들에게 경쟁을 울린다. 네. 교수는 정치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깔끔하게 사표 쓰고 출마하면 뭐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당선되면 이제 당연 사표니까 나가는데 또 안 되면 계속해서 학교에 있고 그러면 학생들 피해 많이 보고 또 뭐 학교가 또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아니,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조 교수 연구실 그 같은 층에도 옆방인가요? 예. 그 폴리패스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들은 회식 자리에서 예. 뭐 무슨 얘기해요? 그 정치학에는 가급적 안 해요.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요? 예, 정치하게 하면 교수들도 진영 논리가 있고 서로가 쫙 패가 나눠져 있으니까 회식 자리 엉망된다고 네. 가급적이면 정치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학 교수들의 특징이 회식할 때 화장실을 잘 안 갑니다. 왜요? 본인이 화장실 가는 순간에 본인이 주타켓이 돼가지고 모든 하설이 이제 본인한테 나오고 그래서 공과대학교 교수도 그래요? 저희는 네. 공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 인문학 이야기를 잘 못 들으니까 네. 혹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교수님이 앉아 계시면 그렇구나.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네.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아는 척 하는구나 예. 안 하고 또 요걸 또 할 수도 제가 있겠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네. 공대 교수님하고 네. 저 화장실도 잘 못 가는 정체가 교수님들하고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좀 네, 교류를 한번 하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공학과 뭐 인문학에 만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총선 얘기까지 나왔고요. 우리 박 교수는 김해하면 생각나는 선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20대 총선이거든요. 20대 총선. 제가 아주 어릴 때 네. 굉장히 이만기 그 당시 씨름 선수가 거의 뭐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얼마나 그 발목과 무릎이 가늘었는지 장단지와 허벅지에 비해서 제가 네네. 깜짝 그 비율에 너무 놀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남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 인기 정도는 뭐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때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의외에 네. 그 김경수 후보의 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마지막 빚을 하는 네네. 그 약간 애잔한 칼라가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것이 이런 많은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좀 마음을 좀 그렇죠. 해서 더블스카의 큰 네. 차이로. 네. 자, 그래서 오늘 김해 미심 탐방하러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조 교수 어떤 분들 만날 예정입니까? 저는 먼저 이제 김해의 토착 문화가 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원도심 지역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네. 또 김해는 낙동강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낙동강 그 수문을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 수문을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어촌 지역 주민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 김해 그 중심지가 부원동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부원동에 가서 김해의 오래된 역사, 맞아요. 문화를 한번 맞아요. 탐방하면서 민심을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네. 조 교수가 그 어촌계라고 하니까 김해 원래 김해 뜻이 이게 네. 김해 금바다거든요. 네, 금바다인데 금바다거든요. 황금바다. 원래 이게 이제 바다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황금어장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 정말 기대됩니다. 예. 우리 박 교수는 어떤 분들 만나야 되죠? 저는 김해 오늘 이제 조 교수님 하시는 곳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네. 구도심 중심으로 하시는데 화선지에다가 먹물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먹물이 밖으로 퍼져요. 저는 퍼져나가는 김해를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해 의생민센터 얼마 전에 지정되었던 강소영개발 특구 지정된 네. 의생민센터를 중심으로 젊은이 많이 사는 장류 일동부터 한번 훑어봐서 그분들은 사실은 옛날에 어떤 그러한 제도나 이런 문화보다는 새로운 제도나 문화를 좀 갈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또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네, 미심 탐방하시고 네. 우리 박 교수 전매 특허 있잖아요. 김해 살길. 네, 김해 살길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스튜디오에서 네, 제가 제대로 제시를 한번 심하게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김해 미심 탐방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미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물도 정도. 자, 다녀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화선지에 먹물을 쫙 느낌이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김해가 사실 국제도시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네. 이거 뭐 금관가야 시대 때부터 나온 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네. 특히나 아마 눈 크기가 크게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와가지고 국제 결혼을 처음으로 했을 때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최초의 국제 결혼식이 아니었냐 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김해가 당연히 이제 국제 도시화에 대해 되는 큰 걸림길에서는 원 오리지널리티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로 왕릉의 왕후 허왕후가 이제 인도 아유타 출신이라는 이제 네. 얘기가 있었죠. 그러고 보면 또 하나가 정치적으로도 사실 뭐 김해 을이 특히 그런데요. 여기 국회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또 외진 출신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고성. 고성이 고향인데 여기서도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고 또 김태호 전 지사도 고향 거창인데 이곳 그 김해을에 그렇죠.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그다음 현직 의원인 김정 의원 고향이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넣어서 당선되었고 물론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낙선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만기 전 교수 같은 경우는 고향이 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도전을 했지만은 좀 낙선이 되었고 네. 이제 고향 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기억하는 건 최철국 의원 한 명만 김해 출신이고 김해을 지역은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인데 실제로 김해가 또 특이한 게요. 인구가 55만이라고 하는데 토박이 인구 말 그대로 김해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이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뭐 나는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네, 뭐 오히려 무의미한- 표를 깎아먹는 뭐 이런 결과들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김해 동상동 부원동 이쪽에 이제 주말에 가보면은 외국인 거리에 가보면은 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김해 터미널에 주말에 가보면은 이 김해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울산, 부산, 대구, 심지어 순천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각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주말마다 네.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굉장히 또 연구 대상이지 않습니까? 야, 아니 저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제가 이제 몇 명을 좀 데리고 있고요. 네. 연구 교수도 데리고 있는데 다 대부분 이제 김해에서 주말에 가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로 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 코로나도 집단적으로 걸려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이 국제 도시화 되어 있다. 네. 다문화 가정의 뭐 연구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또 하나 기억나는 게요. 이 김해가 선거 때마다 개표가 늦어서 저희같이 이제 다음날 선거 다음날 아침 방송 준비하는 기자들에게 정말 힘든 지역이 김해 지역이에요. 2014년인가요? 그때 이제 시장 선거에서 이 뭐 저 220 몇 표 차이로 이제 이렇게 뭐 당락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재검표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날 오전까지 이제 재검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선거 때마다 대체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해 유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45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표소는 김해초과 딱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선관 입장에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데다가 이렇게 박빙의 선거가 펼쳐졌을 때는 재검표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해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총괄적으로 얘기해 봤고요. 지역별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조 교수가 이게 김해 민심 탐방 가본 영상 보시죠. 저는 김해 진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해 진영은 김해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구는 한 5만 5천 정도 됩니다. 그 이쪽이 신 도심지고 저쪽이 이제 구도심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신도심지하고 구도심지 간에 좀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 신도심지에는 그 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웃 쪽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된 상황이고 또 구도심지에서 신도심지로도 많이 정주여건 때문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에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그 진영에서 그 민심 탐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차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좀 많이 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도시에는 아직까지 달동네처럼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곳도 많고 또 도시가스도 전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편, 또 불만족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진영의 발전을 해가지고 예. 그 당선 될 사람들한테 좀 당부의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특히 그 구도심지에 어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 부분 좀 열악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신도시도 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젊은 어린애들이나 또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요 기수 지역이라 해가지고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섞이는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민물고기도 올라오고 바다고기도 올라오고 그렇겠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기수 지역에 사는 어종들이 예. 바다에서 저 민물로 왔다 갔다 하는 어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연어도 있고 뭐 숭어, 전어, 뭐 고시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이게 낙동강인데 그래도 바다고기가 잡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계장님 그렇다면 이 바닷물이 경남 어디까지 쭉 흘러갔습니까? 옛날에는 낙동강 수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는 삼낭진을 거쳐가지고 남지 넘어서 저 적포까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수협이 어창수협 소속인데 그때는 어창수협이 거기까지 이제 다 조합원들이 되어가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적포라면 합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예. 합천까지는 꽤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이제 하구뚝이 개방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제일 희망을 거는 게 제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각종 그 우리나라의 그 양식이 필요한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그 바다 저 강에도 보면은 깊은 쪽에는 보면 조금씩 잃어요. 아, 저집이 조금씩 노네. 예. 이 강을 살리고 어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도 여기 지금 참깨라든지 이런 방류를 엄청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을 살리는 거지
어민들이 밖에서 볼 때는 고기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잡는 거 이상으로 관리도 하고 방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체육 운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제가 잘하는 체육 쪽이랑 제가 봉사 마음이 좀 있어갖고 특수체육과를 골라서 가야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해 그럼 사신 지가 4년이 됐는데 뭐 좀 불편한 점 이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김해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뭔가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 없어갖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당선자들 우리 김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 같은 젊은 청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김해가 너무 좋은데 제 주위나 제 선배들은 10명 중에 7, 8명 정도 타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그 김해의 원도심 지역인 부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원동에는 그 봉황당이라는 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드라마에서 들어봤는데, 그런데 또 여기 나와 보니까 그 장류가도 동심버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지역의 그 자칭 김해 백화사진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 뵙고 김해 역사에 대해서, 부원동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원동에 오면 장류가도라는 말이 있던데, 장류가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장류 가는 길, 장류가는 길. 김해에서 장류 가는 길, 한 이 도로밖에 없으니까. 아, 과거에는. 예. 여기를 거쳐야만이 장류를 이제 도착하고, 도착해서 또 나올 때는 김해업을 장보러 나올 때는 또 이 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장류 가도. 이제 옛날 가도록 하지. 그러면 어르신, 이 길이 지금 장류가도라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럼 이 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옛날의 모습에는 뭐 건물 지금은 이제 이 세월이 흘러서 건물이 빌딩이 쓰고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다 초가집이었고 예. 비포형 도로니까 아주 힘들었지요. 장류까지 가는데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그 앞으로 김해시장, 김해시의원 어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첫째, 김해를 살릴 수 있고 마음 편하고 아주 정직하고 거짓 없고 김해를 아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의 토박이 문화가 많이 담아있는 원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인심 탐방을 해봤습니다. 금강가야의 본거지답게 이곳 주민들 김해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도심지와 신도심지 간의 격차 때문에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김해 정치인들이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가 뽑은 김해 민심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 보셨을까요? 하나로 어우러지는 김해. 네. 이렇게 이제 꼽았는데요. 네. 그 김해는 다핵도시입니다. 5개의 근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제가 쭉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영 사람입니다. 부원동 사람입니다. 내동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김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도심지하고 구도심지 간의 또 괴리 격차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토박이 분들하고 또 그 타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간의 또 괴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가 약간 그 격차 괴리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고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그 정치인들이 잘 살펴가지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김해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칭 그 부원동 백과사진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 계셨는데 사실 김해 분들은요 장류가도라 쓰고 그 이렇게 일본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뭐 장류카도라고 보통 발음을 다들 하시죠. 네, 이제 저게 이제 부원동에 있는 길인데 김해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이제 그런 길이죠. 자, 뭐 역시 이제 진영업 아까 뭐 처음부터 이제 민심 탐방하러 가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낙향한 게 2008년 2월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서거한 게 2009년 5월인데, 자, 제가 이렇게 역대 선거를 한번 약간 뭐 분석을 해봤는데 2006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사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한나라당 김종관 후보가
이 열린우리당 이봉수 후보를 이렇게 1,500표 차이로 진영에서 앞섰어요. 보수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봉하마을로 낙향한 2008년에 18대 총선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민주당 후보가 이 1,300표 차이로 이렇게 앞서게 되죠. 이런 현상이 쭉 가다가 가장 정점이 온 게 이 19대 대선 때 2017년이었죠. 그죠? 문재인 후보가 이 진영 지역에서 3,600표 차이를 이렇게 우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대 대선에서는 이 약 한 1,000표 차이로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게 돼요. 자, 이런 점들 이번 지방선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뭐 이번 20대 대선에 그 표심이 그대로 갈지 안 갈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우위를 좀 점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이했던 게 이제 저는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낙동강에 있는 어민이에요. 예. 뭐 적포까지 이제 뭐 바닷물이 올라가면 적포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자전거를 제가 좀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한 140km, 120km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창수협이라고 하죠. 영원에 있는. 지금은 뭐 부경신앙수협으로 이름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합원들이 뭐 지금 용원, 다대포, 그다음에 밀양, 삼랑진, 그다음에 남지죠. 남지, 적포까지 조합으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그까지 흘러갔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그 어민들 얘기로는 하구뚝이 최근에 개방됐다고 하는데 완전 개방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반발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개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하구뚝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일장일당인데 김해는 평야지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농사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구뚝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하구뚝을 만들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환경 파괴도 이루어지고 또 철새가 오지도 않고 또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맞이한 것 같고 또 바닷물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종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올 2월부터 이제 개방이 됐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개방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적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짱어, 참깨, 웅어 같은 이제 어종이 다시 그 나타나기 시작했고 잡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짱어가 조금씩 잡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부분적 개방보다는 조금 전면적 개방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가 살기 위해서는 제첩을 채굴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첩하면 하동 제첩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낙동강 제첩이 굉장히 유명하다더라고요. 아니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낙동강 주변에 부산 쪽에 친척이 있어서 이제 뭐 하루 이제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이런 소리가 들려. 아침에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어떤 분이 양동이를 읽고 이제 골목마다 다니면서 제첩국 사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만큼 제첩이 사실 그 동네 굉장히 유명했죠. 아, 또 특이한 게 그 대학생이죠. 이정범 학생인가로 기억하는데 이 집은 원래 경기도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해 학교를 왔다가 자기가 이제 꿈이 이 장애인 학생들을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걸 이제 전국에 몇 개 없다 보니까 김해로 왔는데 김해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좀 이런 학생들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공식적인 인터뷰 말고 비공식적 인터뷰 할 때 여자친구가 김해 분이라서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네. 본인이 4년 동안 살다 보니까 김해에 정도 들고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해는 경남 지역 중에서 그래도 정주 여건이 꽤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김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 가셔야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세대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해가 다시 부활하고 할 그 생동감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많은 그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또 정책들도 굉장히 가는 곳마다 다 필요해요. 사실 김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예. 뭐 최근에 지금 가덕도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면제가 오늘 확정이 네. 됐죠.
자, 이 박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이제 BC라 그러죠. 베네핏 오브 코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안 나왔죠? 0.5에서. 네, 뭐 1을 넘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수도권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BC가 1을 넘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지방은 아무리 해도 BC가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면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핵심 포인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4시간 물류가 가능한 공항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많은 첨단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재 플러스 물류거든요. 24시간 지속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 남부지방에도 특히나 김해에 있는 곳에도 첨단 기업들이 유치가 가능해진 걸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S전자라든지 또 다른 S전자에게 김해시가 좀 과감하게 이게 다 쓰세요 라고 할 정도로 김해 평야를. 네, 폭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서 뭐 미국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 확 들어오면 거의 다 거의 뭐 무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김해 군공항까지 같이 좀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겠군요. 자, 조 교수 이게 김해 그 공항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어떻게 보십니까? 김해 주민분들은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찬반의 그 여론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김해 공항이 이승을 해가지고 김해 경제의 좀 한 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 경제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동인이 되는데, 그러나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 문제, 소음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에서는 저리 좀 옮겨갔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그 불도가제 이야기한 것처럼 군부대까지 같이 옮겨갔으면 좋겠고 네. 그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이 공항이 옮겨가 버리면 김해 경제가 조금 그 위축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김해 주민들 좀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신뢰감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요. 이게 이제 뭐 김해냐, 밀양이냐, 아니면 가덕도냐, 아니면 대구냐 이런 얘기가 20년 전부터 사실 좀 나온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총선 때 한 번은 이제 문재인 그 민주당 대표가 뭐 부산에 와서 5석만 주면 가덕도로 이전하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실제로 부산에 그때 5석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게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 당시만 하더라도 김해공항 아까 조 교수 얘기했던 대로 배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을 정부가 이제 같이 옵션으로 공약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덕도로 가면서 이런 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좀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선거에 이제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특히 이제 김해, 강서, 그다음에 거제, 그 진해까지 선거 때마다 사실 좀 입장이 달라요. 어떨 때는 또 이제 그 무대형 무입장으로 좀 이제 그 일관하는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공항 얘기까지 이제 가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 교수의 김해 민심 탐방 어땠는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김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2019년에 김해시가 의생명 분야로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여기에 직접화되어 있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찬현 불독입니다. 네. 합천사 하셨죠, 교수님? 아유, 어떻게 제가 합천에서 한 걸 어떻게 다 아시고? 제가 합천 청취하는 불독을 경청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네. 나날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의생명 센터인데 네. 혹시 뭐 생산하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료기기 쪽에 GMP 시설을 갖다가 설계하고 네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 시설 조금만 네. 더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다면 시청자께서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을 네. 만드는 것도 네. 유해한 요소를 갖다 제거해서 아. 제품을 만드는 그런 네. 일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요. 아, 화장품, 의료기기, 뭐 임플란트, 그 의료기기 쪽은 전부 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 시약- 유해 시설을 이제 네,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예, GMP 인증이다 예.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또 새롭게 들어올 시장님이나 네. 또 새롭게 들어오실 또 시에 관련된 뭐 의원님들께 혹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겠습니까? 대동첨단 단지에 한 200군데 업체가 아마 네. 입주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 아마
양질의 고용 창출과 고부 가치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그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은 네네. 기업의 고충을 갖다가 네. 눈과 귀로 경청을 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밀고 가는 네. 그런 시장님이 들어와 달라. 네, 이런 꼭 부탁이 필요합니다. 되죠.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촌면과 내외동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주촌면은 지도상으로 보면 제 뒤에 있는데 김해 한가운데 있고요. 사실은 김해 중심은 내외동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곳에 큰 민원이었던 대지 축사 문제. 그런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답니다. 그런 변화를 한번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내외동, 주총 최고의 그 주민들의 문제는 역시 축사 냄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사는 최근에 철거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아, 있고, 그렇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대지는 다 빠져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그럼 네. 최근에 문 열어도 좀 냄새가 안 납니까? 저희가 여기 살면서 네.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산지가 네. 사실 문을 안 열고 살다가 아, 요즘에 이제 문을 조금 열어보니까 아, 냄새가 좀 그러네. 안 나더라고요. 이제 네. 이제 소나무 송진가루도 사라지고 네, 네. 축사 냄새도 사라지고 이러면 조금 이제 살만한 내외동 주촌이 되겠네요. 네. 혹시 진흥형 홈 네트워크 관련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작년에 불독에 잠깐 출연했었는데요. 아, 불독에도 나오셨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진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제 뭐 월패드를 조정하는데 갑자기 정지가 됐을 경우에 뭐 전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전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서 불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불독이 좋은 프로네요, 그러면. 네네. 네. 그때 뭐 네.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네. 아마 불독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업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소송에 조금 더 임하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이제 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있을 지선에 대해서 바라실 때 어떻게 좀 바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뭐 곧 지방선거긴 한데 네. 그 전에 뭐 시도 의원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도 네. 있었는데 네. 다음 또 선거에는 네. 그걸 뭐 연장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네. 주민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다. 해결할 네, 수 있으면 네, 네, 네. 제발 좀 해결을 빨리빨리 네. 해주는 사람들이 장을 맡아야 되거나 아니면 네. 의원직을 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여기는 장류입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오늘 장류 온 이유는 여기 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회원수가 무려 심하게 6만 6천 명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지역의 여론을 잘 이제 듣고 계시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통이 좀 불편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이나 창원 같은 대도시와 달리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도 김해 원도심으로 나가려면 배차 간격이 15분, 20분 정도 걸리고요. 또 그걸 타고 나가도 뭐 30분씩 가는 거리고 실제로 장류 안에서도 뭐 버스를 기다리는 간격이 10분이면 10분을 탔을 때 노선이 간결하게 되지가 않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장류 1동에서 장류 3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치면 뭐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걸리니까요.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네, 거의 창원 가기도 나갈 수가 힘들고 없어요. 부산 네. 가기도 힘들다. 선거 때마다 소각장을 철거하겠다, 없애겠다, 해결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선거에 나올 때마다 소각장을 이용을 해서 없애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민심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소통이에요. 제일 소통.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이다. 네. 정치인들에게 반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느 정치인이든 저희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선거를 하고 치를 때마다 와서는 금방이라도 저희가 부탁한 거 다 들어주실 것처럼 했지만 어느 당이나 상관없이 입 싹 닫고 그냥 연락 없으셨고요. 그리고 제발 저희가 마켓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 오셔서 명함 뿌리지 마시고요. 청소한다고 너무 힘들다. 네,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발 자. 명함은 알아서 챙겨. 여기가 유라천입니다. 유라천 하면 유명한 것이 이제 수변공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카페 거리. 이제 김해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 또 방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젊은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많은 젊은 이제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 바라는 교통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급이 과밀해진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심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로운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교수가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 보셨을까요? 네, 김해시 접경지에서 이제 거점지로 네.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부산, 창원, 경남 이제 약간 좀 네. 접경지인데 불경 메가시티 때문에도 기대감이 좀 높죠. 네, 뭐 지리적으로 중심지이지만 사실은 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해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그러죠. 이제 위치 에너지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부산, 이제 오른쪽에는 창원이라는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고 가깝게는 양산,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울산까지 여러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수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김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생산된 제품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김해시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공급자 역할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 소비 또는 최종적으로 신공을 통해서 이제 외국에까지 보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 지역의 공공시설물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아요. 네. 서부 노인종합복지관부터 한번 얘기해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경남에서 볼 때 인구 밀도당 청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가장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장유입니다. 네. 장유 일대고 유라 일대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서부 노인복지관이 이제 들어섰죠.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왜 이제 이곳에 하필 노인, 저는 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청년 1인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만 원 조금 넘고요. 노인에게는 1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하고 청년에서 거의 동일하게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했을 때 청년에 지원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 금액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국가 정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장유나 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동 그리고 청년에 대한 복지 타운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사실 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청년 인구, 어린이 인구가 많은데 이제 이게 관련 시설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제 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립가야 역사문화센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관동동에 이제 지금 2달 전에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삽을 뜰 건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가야문화복원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예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김혜지 의원이 이제 갑자기 너무 빨리 결정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의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다 장소하고 위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착공을 했지만, 또 하나는 김해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구도심 지역이 이제 뭐 김수로 왕릉도 있고 역사박물관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가야의 문화재가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데, 왜 신도시에 역사센터를 짓느냐라는 얘기에서는 저는 같은 김해인으로서 그 부분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해 분들 만나면 얘기가 좀 다르세요. 네. 지금 국립 김해박물관 있는 데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김해 갑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이제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야역사문화센터도 당초에는
이 갑 지역에 당초 이 지역에 들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동동에 지금 이제 착공했던 이곳은 이 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죠. 아까 영상 보니까 착공식 같은데 민홍철 의원 갑 지역의 현역이 민홍철 의원 보이더라고.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뭐라는 저 주민들의 또 얘기가 있었는데 자, 박 교수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주민들이 기대하는 멘트죠. 김해의 살 길은 뭐라고 봅니까? 저는 김해의 살 길은 부산과 창원 사이에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김해에 산다 그러면 출근을 어디로 하세요? 부산으로 하세요? 창원으로 하세요라는 질문도 많았었고 장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창원으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 또 부산 분들도 이제 많이 오지만 저쪽에 이제 동쪽에 있는 동김해 쪽 분들은 부산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김해에서 출퇴근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님께서 아마 기치를 내걸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같은 맥락에서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요. 흥하기도 좋은 곳이 김해고 망하기도 좋은 곳이 김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동남권 메가시티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김해가 그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메가시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확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교통편이 결국은 특정 시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과 부산 딱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주는 김해 하는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소비는 전부 다 부산이나 창원에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돈이 안 돌아요. 돈이 모여야 되는데 돈이 밖으로 새 나가는 거죠. 이런 점을 김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는 정말 망하기 쉬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둬야 될 말입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 전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요. 우선 박 교수부터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이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번의 이제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이제 지방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4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홍태용 후보가 후보로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 허승곤 현재 이제 현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대선이 있은 지가 지금 불과 몇 달 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의 그 허니문 기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대선에서 그 현재 당선인께서 지지율이 그렇게 예상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바로메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일에 민주당에서 허승곤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에까지도 양산시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만약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게 되면 아마 창원시를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바로메타의 지지입니다. 허니문 기간이라 했는데 요즘 최근에 한국 정치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이런 달달한 게 아직도 남아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조 교수는 김해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합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3%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이 그 우위를 점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데 파열음이 너무 많아요. 당선인 쪽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로 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로 이어지는 경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지금 별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방정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특히 이제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이 신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도 그렇고 장류도 그렇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 연계해 볼 때 근소화 차이나마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라도 보고 있고 또 그 당 차원에서도 김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김해만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김해가 이겨야만이 양산도 이길 수가 있고 창원
그제까지 쭉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곳이 김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해 민심 탐방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구호 그리고 이 정책이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제 허망할 뿐인데요. 이 정치적인 셈법 좀 내려놓고 이 지역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진주 지역 민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봉화모 책은 언제? 최근에 간 기억은 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